네, 이현준의 국내 이슈 체크인 NH농협증권 이현준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현준 과장 오늘 나눌 저희가 테마들 어떤 테마들인지 좀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단기 투자 전략입니다. 네. 사실 우리 증시 지난주 금요일 날 모습을 봐서는 분명히 좀 반등을 했고 요게 좀 어느 정도 이번 주 그리고 올해 말까지 좀 어떻게 이어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단기 투자 전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정도까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투자 전략을 들고 나왔는데 예. 일단은 제가 금요일날 좀 시장을 보면서 느낀 게 전반적으로 좀 힘이 있는 하루였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코스닥 시장이 좀 강했던 적은 많이 있습니다. 1%대 이상이 강했던 적은 많은데 대부분의 케이스가 한 업종이거나 대부분 몇 가지 종목만 강세를 뽑아내는 장이어가지고 전반적으로는 어떤 시세의 흐름에 좀 뒤처지고 또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도 기대에 못 미치는 좀 일정 부분에 좀 치우침 현상이 있었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좀 건강한 시장이라는 좀 느낌을 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건강한 시장이라는 게 좀 주관적인 개념이긴 합니다. 좀 시장이 건강하다는 게 좀 이상한 말이잖아요. 네. 근데 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좀 건강한 시장의 개념은 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업종별 전반적인 순환매가 이루어지면서 중장기적인 이제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시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한 업종이 일어나게 되면 다른 업종이 따라 올라가고, 네. 이렇게 저희가 저희가 코스피 시장의 순환매를 흔히들 얘기하듯이. 그렇죠. 이번 코스닥 시장에서도 그런 좀 순환매가 좀 이어졌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차화정 랠리가 있었죠. 그때 네. 당시에 자동차, 화학, 정유가 서로 이제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랠리가 있었고, 그리고 11년부터 14년도까지는 제가 전차 랠리라고 해가지고 전기전자, 자동차. 그런데 그럼 전기전자하고 자동차만 갔느냐? 꼭 그런 건 또 아니죠. 그 전기전자 업종 내 전반에서 이제 수백 개 종목이 한꺼번에 다 올라가는, 그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100개 가까운 종목들이 한꺼번에 다 이제 순환매를 일으키면서 상승 랠리를 좀 이어지는, 좀 장기 상승 랠리가 좀 이어지면서 업종별 순환매가 이어졌던 시장들을 전 좀 개인적으로 좀 건강한 시장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그 기간들이 보통 이제 한 사이클 보면 한 2, 3년 정도 사이클이거든요. 보통은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이번에도 좀 그런 어떤 좀 장기적으로도 코스닥이 좀 그런 여지를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까지 일단 길어지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차라든지 아까 차화정 같은 걸 제가 언급을 드렸을 때는 굉장히 좀 2, 3년 동안의 사이클이 있었던 게 산업 자체가 변화되는 그림이 있었던 거고,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산업 자체가 변한다고 하기에는 그 산업 내 섹터는 사실 별로 없고, 제가 보통 코스닥을 분류할 때는 테마로 분류하잖아요. 그런 테마들의 어떤 뉴스 플로우의 어떤 특성상 보통은 이제 한 달 내지 2달 정도 강세를 좀 띄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좀 쉬었다가 다시 또 강세를 보이는데, 최근에 이제 보게 되시면은 전반적으로 사물인터넷, 이게 한 3, 4개월 쉬었거든요. 3, 4개월 쉰 후에 사물인터넷이 강세를 보이고, 무선충전, 대선 테마, 중국 소비, 미디어 엔터, 게임 같이 좀 전반적으로 좀 강세였던, 게임은 계속 강세였지만, 쉬었던 애들도 지금 휴식 이후에 재강세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 또 장기 소액 가치주들, 제가 또 장기 투자하는 종목들이 꽤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데, 이런 장기 투자하는 장기 소액 가치주들이 바닥권에서 또 거래량 터지면서 또 강세 움직임까지 보여줬던 전반적으로 좀 건강한 시장이 아니었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 후반 들어서, 그러니까 금요일 들어가지고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코스닥 예.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코스피의 대안으로서, 코스피가 워낙 요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런 대안으로서 더 수급이 쏠리는 게 아닐까 싶은데, 지난 금요일에는 코스피도 함께 올랐단 말이죠. 예. 여기에서 코스닥이 과연 대안으로서 얼마나 더 영향을 미칠까, 단기적으로는 좋게 보셨는데, 이런 구체적인 투자를 조금 더 알려주시면요. 일단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대안으로서의 코스닥 투자라는 말씀이 굉장히 정확하신 말씀이신 게, 보통 저희가 이제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는 물론 코스닥 시장 전체가 이제 실적이 좋아서인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코스피의 말씀하신 대안이죠. 그러니까 코스피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에서 산업에 대한 어떤 상승 전망이 좀 불투명할 때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은 정유화학이라든지 이런 것 좀 공포스러워 사람들이 공포감을 갖지 않습니까? 자동차 엔화라든지 어떤 여타 러시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자동차 발목을 잡고 있고요. 전기전자 같은 경우 핸드셋 부러졌으니까 당연히 또 그 부분도 과연 상승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겠죠.
여러 가지 업종, 음식료는 지금 뭐 곡물가 올라가고 있고 워낙 약세고. 그러니까 모든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코스피에 대한 어떤 대안이 좀 불투명한 시점이 항상 있었어요. 매년 뭐 한 번씩 꼭 나오는데 그런 시점이 항상 코스닥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가볍고 좀 움직임이 좀 빠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좀 수익을 내기가 좀 편하죠,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에 있었고. 또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그런 어떤 대안적인 움직임과 더불어서 좀 매분기 좀 코스피 실적 시즌 전. 그러니까 실적 시즌과 실적 시즌 사이에 어떤 틈들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코스닥이 항상 1월, 2월까지 좀 강세였다가 3월달 돼서 부러지는 모습을 좀 저희가 많이 보게 되는데 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2월 15일 날까지가 실적 발표인데 그 전까지 해서 좀 랠리를 보이다가 그 이후에 이제 2월달 들어서 좀 약세를 보이고 3월달 되면 이제 상패 얘기가 나올 거예요. 상패 얘기 나오고 부러지는 그런. 근데 그 시점, 연말부터 연초까지의 상승 랠리를 좀 보이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항상 이게 2010년부터 항상 반복됐던 건데 코스피 시장 전망 맞은 적 한 번도 없잖아요. 매년 초에 1분기에 코스피 이만큼 나올 거다 해서 2분기 때 실적 생각보다 좀 적게 나왔네. 3분기 때 어닝 쇼크네. 4분기 때는 못 믿겠네. 항상 반복이에요. 단 한 번도 맞춘 적도 없고 앞으로도 못 맞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실적 우려감이 좀 커졌을 때 단기적인 어떤 코스닥 랠리가 특히 4분기하고 연초에 좀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어차피 얘네들이 내년 초에 또 내놓으면 또 그것도 틀릴 건데. 근데 보통 연초에는 또 맞아요. 그렇게 되면서 또 기대감이 다시 한번 2분기에 올랐다가 또 떨어지네? 예. 그때 이제 이게 항상 반복되는 그런 사이클인데 그런 어떤 시점별 어떤 계절성이랄까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계절성 투자를 상당히 계절성을 좀 싫어하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계절성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떤 전체의 뭐 시장 의견이 반영된 계절성이기 때문에 한번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특히 이제 뭐 이렇게 계절성 얘기를 했는데 항상 이제 4분기 와서의 어떤 코스피에 대한 실망감 이런 부분들의 어떤 대안으로 코스닥이 투자 매력도가 있다 이런 부분. 근데 최근에 이제 요즘 시장 흐름 볼 때 그동안 이제 뭐 외국인들의 어떤 자본들이 계속해서 좀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에서 지난주 금요일은 이제 그게 좀 멈췄던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좀 같이 좀 단기적인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좀 저희가 좀 큰 그림으로 좀 시장 흐름을 좀 봤을 때는요. 저희가 이제 제가 여기서도 저희가 많이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제 뭐 11월 초 중순까지 해가지고 그 외국 은행들이죠. 특히 유럽계 은행들이 자기 자본 확충을 위해서 좀 해외 자본들을 좀 팔았던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최근에는 유가라든지 어떤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 불확실성, 특히 유가가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럼 글로벌 불확실성에 좀 연이어가지고 러시아 파산이라든지 그리스 대선이라든지 이런 불확실성들이 한꺼번에 오니까는 일단 빼고 보자라는 어떤 리스크 선호 심리 때문에 좀 이렇게 뺐던 것 같아요. 불확실성을 좀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의 좀 어떤 매도 심리로 좀 작용을 했었는데 지금 일단 가장 큰 고비들이 좀 일단 넘어갔지 않습니까? 일단 그리스 대선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러시아 문제도 사실상 지금 이제 대부분은 이제 모라토리움까지는 가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어떤 다시 한 번의 완화감을 좀 주는 게 아닌가. 다만 코스피로 큰 자금은 안 들어오고 있어요. 말씀해 주셨듯이 자금은 들어오지만 코스닥 위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이유가 좀 어떤 단기적인 지금 현재로서 전체를 투자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단기적인 어떤 투자를 하기에는 좀 적정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또 다들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좀 유망 있게 보고 있는 관심 있는 좀 섹터 있으시면 좀 꼽아주시죠. 그렇죠. 항상 뭐 네, 제가 전략이. 종목이라든지 업종 얘기를 잘 말씀을 안 드리는 편이에요. 이 부분이 좀 항상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긴 한데 저희가 이제 그래도 이 시간 뭐 제 이름 딴 거니까 제 관심 업종 제시해드리고 또 좋은 수익률 낼 수 있도록 투자 전략 좀 짜드리겠습니다. 일단 관심 업종을 제가 5개를 좀 들고 와봤어요. 코스닥 뭐 아시겠지만 테마하면 100개가 넘어가잖아요. 뭐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테마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 볼 만한 테마는 5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뭐 중장기적으로도 뭐 좋은 테마는 일단 미디어 엔터를 대표적으로 좀 뽑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 진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소식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에 대해서 저희가 이 시간에 한번 다뤘었죠. 한중 FTA 시간에. 장기적인 어떤 성장성과 그리고 성장의 크기가 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좀 좋게 좀 보실 것 같고 중국 소비 같은 경우도 중국 소비는 근데 종목별로 좀 차별화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자면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 위주로 좀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시고요.
또 무선 충전 같은 경우는 기술 개발이 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기 제품화 및 전시회 소식을 좀 기다려 보시면서 무선 충전 테마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보안을 좀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오른 건 없는데 이제 바닥에서 시작한다는 측면에서 한수원 해킹 사태, 뭐 미국의 소니 해킹 사태가 지금 또 지난 주말에 나왔고, 정부 정책이 이제 핀테크라고 해서 파이낸셜 테크인데 이것도 결국 보안이에요. 이러한 부분들 육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안이 강세가 없었는데 보안주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리고 또 사물 인터넷도 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뉴스 플로우가 좀 세계적 관심이 좀 쏠리고, 삼성전자의 향후 신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조정 시에 좀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네. 자, 지금 뭐 크게 한 5종목 정도 짚어주셨어요. 미디어 엔터, 중국 소비 관련해서 요건 좀 선별적인 좀 대응이 필요하고, 무선 충전, 그리고 보안, 그리고 사물 인터넷 이렇게 좀 5분야. 특히 최근에 이제 보안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뭐 체크를 해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코스피에 대한 이런 대안으로서의 투자 대안도 되지만 성장성을 믿고 지금 시기별 적절하다는 그런 전략이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추가적인 랠리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NH농협증권 이현준 과장과 전략 세워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